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국이 중공의 학술기관과 기업 등 34개 조직을 한꺼번에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일환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34개 중공기업 조직의 공통된 특징은 브레인 컨트롤 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 군사의학과학원을 지목했습니다. 이 기관은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유지 계획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과 DNA는 물론이고 정서까지 제어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장소는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이 기관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심령 판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안유지에 무장경찰, 공안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심령까지도 컨트롤하는 겁니다. 미국의 상무부장 지노아 레이몬도는 과학기술과 의료 영역에서 생명공학의 혁신은 대중의 생명을 구하지만 중공은 생명공학 기술을 국민을 통제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종교상의 소수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좀 주저와는 다른 얘기긴 한데 지노아 레이몬도의 남편 앤디 머핏이 중공회사와 관련 있는 AI 관련 벤처기업의 최고 경영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워싱턴 프리비컨, 뉴욕 포스트 등이 12월 14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앤디 머핏의 Path AI라는 기업은 중공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딴화 캐피털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상무부장인 지노아 레이몬도의 남편이 중공과 간접적으로 연계됐다는 폭로가 나오자 이해상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로드 아일랜드 주지사 출신인 지노아 레이몬도는 안보와 인권 이슈를 둘러싸고 워싱턴과 베이징이 긴장 상태지만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9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공에 대해 굉장히 강경해 보이면서도 그 이면은 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주제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중공 당국의 국민 통제 수준이 말할 자유, 행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이어 심령, 즉 정서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심령 판관, 참 해괴하게 들리는 단어인데 중공은 AI의 선두주자 쌍탕커지, 센스타임, 무인계 강자 따장드론, 안면인식 카메라의 대표 쾅스 같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감시 기술로 위구르인들 개개인의 행동을 감시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밀한가 하면 표정, 몸짓, 발걸음, 얼굴의 기색 같은 데이터를 수집해 행동 모형을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불만이 가득 찬 표정을 하고 있거나 행동 거지가 불안한지 여부 등을 감시하고 분석해 잠재적 테러 분자, 불온 분자인지를 가려내는 겁니다. 행동 거지로 봐서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낸다는 겁니다. 이제 전체주의 중공에서는 인상도 밝게 해야 합니다. 얼굴을 찌푸렸다가는 불온 분자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공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12살부터 65세까지 인구의 생체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DNA, 혈액형, 지문, 홍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모자라 뇌파 문양도 수집합니다.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른 것처럼 생각 패턴도 달라 고유의 뇌파 문양이 있습니다. 이 뇌파를 해석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마음속에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 몸짓으로도 판단하지만 더 정확하게 개개인의 속내를 알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게 심령 판관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화된 독심술입니다. 그런데 중공은 이를 반체제 주민 탄압뿐 아니라 슈퍼솔저 양성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경악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초정밀 안면인식 카메라와 생체 정보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인권 문제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 병사들을 슈퍼솔저로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을 사용한다는 데 경악했습니다. 전장에서 공포심을 가지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구로 병사를 개조한다는 계획입니다. 너무나도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 실제로 중공은 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특허도 있고 논문도 있습니다. 중공군의 기관지 해방군보도 정서 제어 부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뇌파 신호 수집에 기반한 인터액션의 버추얼 리얼리티란 특허도 있습니다. 뇌파를 수집한 뒤 그 특징을 파악해 정서 파악 수준을 넘어 조종까지 가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이 개별 영역을 맡아 협업하고 있습니다. 군사의학연구원 방사성과 논문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목이 의식 제어 무기와 행위도식 데이터 뱅크의 건립입니다. 행동 모델을 연구해 공격성 의식을 제어해 무기화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인민해방군보도 브레인 컨트롤 무기의 개발을 이미 시사했습니다. 제목은 브레인 컨트롤 무기, 실제 있으며 환상적이고 현묘하답니다. 그리고 미래전쟁은 뇌피층에서 시작될 수 있다. 어느 나라에서는 브레인 컨트롤 무기에 초보형이 출현했으며 장래 이 기술이 무르익으면 전쟁에서 헤아릴 수 없는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공은 이를 위해 유전자 편집 기술 개발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뜀박질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높이뛰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겁이 많고 누구는 용감합니다. 중공은 서부 전구에서 인도군을 상대하고 있는데 약점이 바로 고산지대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중공군은 특히 인도군에 배속된 티베트인들에 비해 고산지대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중공군도 쓰촨 지역에 거주하는 티베트인을 동원할 수는 있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 전구에 병사를 보내야 하는데 타고난 유전적 단점을 기술로 극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공의 유전자 회사 BGI 화따 지인이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산지대에 견디도록 유전자를 편집하는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의 전쟁 수행 능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중공은 심령 판관 기술부터 슈퍼솔저 양성을 위한 유전자 편집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생명공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뇌파 판독 기술은 또 각급 기관에서 직원 감시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중공에서는 징후 고속철 기사에게도 적용합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를 잇는 고속철 기사는 뇌파를 측정하는 모자를 착용합니다. 기사가 필요해 주의력이 떨어지면 이어폰으로 경고를 하는데 그 정확도가 90% 이상입니다. 졸거나 눈을 깜빡거리면 이를 파악해 피곤한 상태라고 경고를 발송합니다. 항저우 중환전기라는 회사 직원에게도 뇌파 감지 모자가 적용됩니다. 일과 중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잡담을 하거나 졸면 바로 체크가 됩니다. 일을 평상시처럼 하면 뇌파가 평탄한데 떠들거나 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뇌파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뇌파가 떨어지면 자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일거수일투족, 근무 행태를 뇌파 감지기로 살피다 보니 근로 감독을 사람이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일의 효율을 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프라이버시가 아예 존재할 여지가 없게 만드는 디스토피아의 세상을 만드는 데 중공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 차원을 넘어 미래전에서 중공이 뇌과학을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미증유의 공포에 따른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